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대혼란입니다. 대격변이 이루고 있고 불안정이 심하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대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대통령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이 죽어 있습니다. 대통령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식물 대통령이 됐습니다. 직무 정지가 되어 있고, 청와대는 완전히 국정센터가 국정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을 하는데 이 나라 장수가 이미 목이 적진에게 잘려있다, 잡혔다. 여기서 나만 내 하루가 다르게 지금 탄핵 정국에 광화문은 찢어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걸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보냐? 4대 강대국은 이 틈바구니를 파고듭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 영향권으로 빨리 끌어들일까?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를 이용하는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에 있는 소녀 평화상 이용해가지고 한일 간의 교류협정 맺기로 했던 스와프 협정을 중단하겠다.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 간의 협상을 하기로 했었던 국가적 어젠다를 협상 중단하자 라고 한국 정부를 하대해버립니다. 부산 참사관 일본으로 소환합니다. 주한 일본 대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대사조차도 정상적으로 파견할 수 없을 만큼 주권이 침몰되어 있고 우리와 동등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한 등급 아래인 그런 나라다라고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 한국의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혹시 빨려 들어갈까봐 대륙 세력 중국은 사드 문제를 느닷없이 들고 나와서 한국의 국방주권과 안보주권을 휘둘고 있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한테 한중 정상회담 하자고 긴밀한 현안이 터지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중국이 이 나라가 불안한 틈을 타서 일본으로 넘어갈까봐, 끌려갈까봐 다시 자기네들은 사드 정국으로 끌고 와서 국방주권, 안보주권을 흔들어대면 이것은 영토주권을 흔들어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빵 쪼가리 몇 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렛대를 가지고 한국의 국방주권, 안보주권, 영토주권을 흔들어대는 그런 나라에 흔들리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을 쳐다보면 무엇이 국가의 핵심 이익인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치인으로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도 모르고 사는 참으로 한심한, 부안해동하고 휩쓸려 돌아다니는 장면들을 보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특별 전세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K-POP 한류를 차단한다든지, 관광객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런저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에 대해서 지렛대를 갖고 휘젓고 통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한국의 먹거리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사드 문제 처리하고, 야, 우리 경제 수출, 대중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드 배치 철수하자, 이렇게 부안해동합니다. 경제적인 수출 무역 몇 가지 가지고 국가주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영토주권을 보호하는 안보 문제를 가지고,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한다. 또 그런 요구에 흔들리면서 부안해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거 삼류 정치인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국제정치가 전공자인데, 국제정치가 저 전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안보주권을 놓고 경제 문제와 거래를 하거나 서로 박인을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뚱펑 20일 한반도를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철거하라. 그러면 중국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한심한 나라네. 뭐? 눈을 부릅뜨립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대만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만 쪽에서 사격 연습하다가 총알 탄피 하나가 잘못 날라서 중국 영해에 떨어지면 중국은요, 대만을 폭격한다 그럽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안보 주권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영토 주권은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는 주권입니다. 그것을 막는 핵심이 방위입니다. 그게 국가 안보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국가의 핵심 이익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지켜야 할 핵심 이익이 뭐냐? 영토입니다. 영토. 국가의 3대 구성 요건이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더는, 한미동맹 관계에 있었던 형제국가라고 하는 미국까지도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지만 현재 일본 대사와 중국 대사는 이미 내정해서 발표를 했지만 한국 대사는 없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지금 대리대사가 지금 그 공백을 부대사가 메꾸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일본과 중국처럼 대사를 발표하지 않았느냐? 탄핵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설 것인지 그거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춤형 대사를 우리가 내정하려고 그런다. 그게 국가 이익의 관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나쁜 짓거리가 아닙니다. 온당하죠. 자신의 국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만일 지금 어느 정당이나 어느 쪽이 대통령에 당선될지도 모를 상황에서 대사를 내정하게 되면, 그랬다가 그 대사의 성향과 차기 정권의 대통령 당선자와 캐릭터가 전혀 매치가 되지 않고 충돌하는 상황이 와버리면은 미국도 그만큼 국익을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국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국가라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과 중국처럼 주한 미 대사를 발령하지 못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정상관계가 아니란 나라는, 동등한 그들 국가와 같은 주권 국가로서 취급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먹기 좋은 나라야, 때가 온 것 같다, 때가 온 것 같아,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촛불 집회에 여러분들 정말 섬찟한 현상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어느 날 일본 JR 철도청 노조가 JR 옷을 입고 촛불 집회에 끼어들어가지고 JR 노조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이 외치는 서울 수도 한복판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심장부에서 일본의 JR 철도청 노조 요원들이 단체로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 물러나라 마라 외치고 요구하는 이 현실이 무엇인지, 얼마나 섬뜩한 일인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슬프고 서글픈 일인지, 조국의 현실이 끔찍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런데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 이익에 매몰돼서 권력 탐욕에 이 나라의 분열 현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한심스러운 야바이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고 있는 현실이, 저는 정말 비극이다.
미국은 성조기를 들고 있는 보수 집회, 태극기 집회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중국인들은 촛불 집회에 또 뛰어다니면서 일본 노조와 함께 섞여서 이 나라 분열 현상에 분열을 더욱더 재촉하고 갈라놓는, 침투하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정치 현실과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조국의 현실이 원더우드 목사가 이야기했었던 사방의 어둠뿐이지만, 좋은 지도자와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하게 되면 이 나라 국민은 다시 굉장히 인내성이 강하고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금세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의 문을 열 수가 있다. 강대국의 일로 진입할 수가 있다. 미중 패권 국가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한반도에서 지축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리더십을 안타깝게도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끝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17살 애띤 소녀의 그런 나이에 목숨을 던진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유관순 누나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뽑혀나가도, 내 코와 귀가 베어나가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이 잘려나가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조국을 잃어버린 이 고통만큼은 참을 수가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쳐야 할 내 목숨이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하다. 이런 유언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때 이런 나라를 하루는 태극기, 하루는 촛불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대분열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병자호란, 정유재란, 임진왜란, 이모군란, 동학 농민전쟁과 같이 내란에 빠져가지고 내부 분쟁에 빠져서 청일전쟁을 유발하고 외세가 이 나라 간토를 점령하는 그러한 빌미를 주는 그런 나라를 반복하라고 그가 우리에게 목숨을 던졌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조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